14억 명의 인구 대국 인도. 이 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기 오염입니다. 지난 2019년 인도에서 대기 오염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총 사망자 가운데 17.8%, 무려 167만 명에 이릅니다. 인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과연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어떤 경로를 밟으며 몸집을 키워나가게 될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시너지를 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도는 넓은 영토를 비롯한 지리적 환경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유리한 곳입니다. 실제 인도에 세워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전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죠.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최악의 대기오염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국이 된 것일까요? 바로 인도의 경제 성장이 신재생에너지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4,778페타줄에서 2019년엔 9,098페타줄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40.7%에서 23.2%로 줄었죠. 즉, 이 기간의 신재생에너지 증가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화석에너지가 인도에서 사용된 셈입니다. 사실 2000년 이전까지 인도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는 주거 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산업과 수송 부문의 수요가 크게 늘었죠. 그만큼 인도의 경제 성장이 급격했다는 것인데, 산업 분야와 수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각각 석탄과 석유입니다. 결국 화석에너지 중심의 생산 소비 구조가 최악의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유망한 시장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언스트 애녕이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에서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같은 시장 매력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더해지면서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향후 더 높은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2014년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상향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3차 국가전력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2년 내 175기가와트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이 수치는 2030년 450기가와트로 늘었습니다. 또 인도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내 500기가와트의 비화석 에너지 설비 용량을 확충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천억에서 5천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도에선 이미 풍력이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고,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향후 태양광 설비 또한 현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미국, EU 등은 2000년을 기점으로 인도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화 채널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과 인도의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한국도 인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및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국과 달리 현재 양국 정부 사이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례 대화 채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죠. 한인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NDC의 국외 감축분을 인도와의 협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양국 간 대화 채널 마련과 협정 체결 이후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한인도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의 진출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